우리나라 무속의식의 하나인 굿. 미신이기 이전에 마을의 축제였던 굿은 옛부터 우리 곁에 늘 가까이 있던 한국의 토속문화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굿이 우리 곁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라져가는 굿. 하지만 그 끄트머리에서 여전히 굿판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해안 세습물을 이어가는 무속인들. 21세기를 눈앞에 둔 시대에 무속인들이 모색하는 새로운 길찾기. 그 뒤를 아시아 리포트가 따라가 봅니다. 경상북도 울진군 후포면 후포리. 동해안을 낀 전형적인 어촌 마을입니다. 97년 8월 11일 오후 이곳 바닷가에서 보기 드문 굿판이 벌어졌습니다. 비가 오는 중에도 굿은 예정대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잡신의 접근을 막기 위해 굿에 쓰일 소품인 지화를 설치하면 굿 준비는 대강 마무리됩니다. 지난 5월 마을의 오징어잡이 배에서 불이 나 17명의 어민들이 죽었습니다. 그 중에서 죽은 김재봉 씨의 오굿굿이 이날 마련된 것입니다. 생업의 현장에서 늘 죽음을 맞이하는 바닷가 사람들. 그들은 자연히 무속 신앙에 의지하고 굿을 통해 자신들의 복을 기원해 왔습니다. 저녁 8시경 굿이 시작되자 무녀와 악사들이 서서히 굿판의 흥을 돋구기 시작합니다. 죽은 넋을 데려와 가족들과 만나게 하는 초망작굿이 시작되자 할머니들은 그만 손수건을 적시고 맙니다. 갑자기 축제의 장으로 돌변한 굿판. 슬픔에 젖었다가도 금방 흥겨운 분위기가 되는 이런 일은 굿판에선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무녀와 함께 굿판의 신명을 좌우하는 악사들. 양중이라 불리우는 그들도 세습무권에선 똑같은 무당으로 불리웁니다. 세습무는 무당인 부모로부터 춤이나 악기 연주, 노래 등의 무업을 배워 무당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신이 내려 무당이 된 강신무와 달리 세습무는 노래와 춤, 음악 등 예능으로 신명을 이끌어냅니다. 때문에 굿판에선 악사들도 중요한 무당구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신무들은 영감이 있으면은 높은 무당이지만은 이쪽에서는 예능이 훌륭한 무당이 최고 무당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예능이 잘 세습도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세습된 예능을 가지고 자기네가 신에게만 의식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모인 사람들을 다 예능으로 하나를 만들고 예능으로 분위기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의식을 하니까 예능이 굉장히 발달하게 됩니다. 대왕 12대문전에 당도했구나. 이날의 오굿굿을 맡은 김석출 씨. 중요 무형문화재 82호인 그는 우리나라 동해안 세습무의 최고 무당입니다. 그가 이끄는 굿패는 동해안을 따라 활동하는 최대의 무당 집안입니다. 약을 줘야 공격했나? 하지만 그의 나이도 이제 80. 그의 뒤를 이을 젊은 무속인들이 많이 나와줘야 할 때입니다. 김석출 씨 역시 젊은 무속인들의 거는 바램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왔다고 했나 이 말은 너. 나 젊은 사람들, 너 후배자들, 제자들 막 잘하겠지. 힘 좋고 빠리빠리하고 모두 총력 있고 제기들이 있으니까 나 앞으로 이제 잘할 겁니다.
제가 막내다 보니까 이제 어른들 다 돌아가시면은 저 혼자서는 구슬을 못하니까 아무래도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옛날에는 뭐 이런 굿이 있었다는 것으로 이제 보존만 하지 않겠냐 이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만약 어른들 다 돌아가시면은 안 할 것 같아요. 젊은 무속인들이 하나둘 굿판을 떠나는 현실. 취재팀은 동해안 세습물을 이어가는 또 다른 굿패를 찾아 강릉으로 향했습니다. 대관령 푸너리팀. 강릉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들은 김석출 씨의 지방과는 사촌지간입니다. 지난 86년 푸너리라는 이름으로 창단했지만 이들의 역사는 훨씬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60, 70년대 강릉 단옥구스의 기능 보유자였던 무녀 신성남. 5년 전 그녀가 세상을 뜨자 아들 김병대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성남 무녀의 외손자이자 푸너리팀의 막내 박현수. 빛바랜 사진 속의 주인공은 지금 20대 신세대의 모습으로 변모해 있습니다. 귀걸이 하거나 머리 염색하거나 뭐 이러면 어른들이 지금 뭐라 그러시지 않아? 죽음이죠. 근데 맨 처음엔 뚫어가지고 막 여기 강릉에 있으시긴 하고 일하러 가시긴 빼고 또 일 끝나면 막 바로 또 이렇게 귀걸이 하고 이랬거든요. 머리 옛날에 길었어요. 그래가지고 염색을 했었거든요. 머리 잘라라, 이제 시꺼먼색으로 바꿔라. 여기 되게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요새는 좀 이해. 귀걸이에 물들인 머리. 올해 22살인 현수는 같은 또래들처럼 빠르고 새로운 문화를 즐기는 신세대입니다. 무당의 집안에서 태어난 그에게서 무속인의 느낌을 찾아보기란 힘들었습니다. 현수 역시 그가 처한 신세대 문화에서 무당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업이었다고 말합니다. 쪽팔리고 쑥스럽고 무당이라는 게 막 좀 젊은 나이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되게 애들한테 막 손가락질 들고 갖고 막 그래가지고 무당 집안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현수. 그런 현수의 10대는 방황의 연속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웨이터, 주유소 점원, 폭력 조직의 끈앞을, 그리고 폭주족. 그의 지난 10대의 이력은 얼룩져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일찍 잃은 것도 그 방황의 큰 요인이었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학생들이 되게 부러웠어요. 학생들이 막 되게 부럽고, 그리고 이렇게 어디 놀러 갈 때나 막 그럴 때 보면 항상 보호자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렇게 쫓아다닌다는 게 그게 되게 부럽고, 지금 또 조금 그런 부분이 많아요. 내가 정말 힘들고 막 그럴 적에 옆에 있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역시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들었던 꽹가리 소리. 그것은 신세대 현수를 다시 굿판으로 돌아오게 한 태생의 소리였습니다. 5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의 설득으로 굿판에 돌아온 현수. 어쩌면 그것은 그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는 무당을 자신의 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옛날엔 무당이 싫었는데 지금은 무당이 좋아요. 지금. 왜? 무당이니까요. 다른 뜻을 이렇게 말한다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옛날부터 무당이었으니까
무당 이래야지 알아주지. 뭐 다르게 바쁜 데 가지고 뭐 또 다른 사람들이 뭐 알아주고 뭐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무당은 무당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다시 굿판으로 돌아온 신세대 무당 현수. 하지만 그 앞에 닥친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만은 않습니다. 굿이 열리지 않을 때 푸너리 팀이 하는 일은 사물놀이 강습입니다. 특히 방학 때는 합숙 훈련을 하는 지방 학생들도 많습니다. 현수 씨의 외삼촌인 김명대 씨. 푸너리 팀의 단장인 그는 무당 신성남의 아들로 동해안 무속사물의 최고의 꽹과리 연주가입니다. 으세 내가 다다다 들어간다면 다다다다다다 들어간다고. 잘 봐, 궁채든 너희들 장도 딱 던져졌다 이러니까 다 하면 내가 그쪽 장도 보지 마. 전체 얼마큼 들어. 봐봐. 잘 봐. 복잡하고 어렵기로 소문난 동해안 무속사물. 쉽게 배우기 힘든 어려운 장단이지만 그렇다고 알리는 일을 게을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곧 사라져가는 동해안 무속음악의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요사이 랩이다 뭐다 해갖고 다 알아주는데 말이야. 늙은 아버지들도 랩한다고 그래서 왔는데 노래방 가면 그거 따라 부른다고 하는데 왜 우리나라 사물놀이는 무속 사물놀이는 왜 그렇게 등관심 당해야 되냐. 아는 사람만 조금 알아주고 지금 무섭게 장단 가지고 젊은 사람하고 가까이 갈 수 있을 때까지 가까이 가야 되는 거야. 그게 뭐냐 세계화 추석이야. 남은 지금 달 날아가고 있는데 가불띠 메고 앉아있고 허리띠 메고 버선 신고 에헴 이놈 해가지고 되겠어?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돼. 김명대 씨는 외면당하는 구세 현실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굿장단을 전산화하는 작업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런 그에겐 동해안 무속음악을 시대에 맞게 이어갈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무대는 무대 나름대로의 형식을 바꿔야 돼. 형태를 무대 공연을 하기 위해서 시간도 잘라져야 되고 거기서 하루 종일 한다고 누가 하루 종일 그 밥 안 먹고 화장실 안 가고 붙어 있을 사람 없어요. 바쁘다 보면 다 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걸 예를 들어서 얼마나 맛있게 요 별신굿이면 별신굿, 오굿굿이면 오굿굿을 옮겨다 놨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이면 요걸 다 소화를 해내면서 진짜 중요한 대목만 했을 때 그 맛을 다 내고 할 수 있느냐. 동해안 무속음악의 무대 공연화. 김명대 씨의 그런 생각이 전혀 비현실적인 것은 아닙니다. 전통음악의 현대화를 추구하고 있는 작곡가 원일 씨. 그가 이끄는 타악그룹 프리는 지난해 동해안 무속 사물을 응용해 무대 공연을 가진 바 있습니다. 푸너리라는 장단을 갖고 푸너리가 원래 너무너무 복잡하고 바리에이션이 굉장히 심한 곡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앙상블화를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연주할 때 자기 나름대로 막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즉흥적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라 정교하게 짜여 있는 구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어떤 리듬을 치면 이쪽에서 다른 걸 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로 이렇게 앙상블화된 느낌으로 들리게 서로 어울림을 중시하는 거죠. 그러다가 어느 부분에서는 푸너리가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 그런 자유롭고 즉흥적인 변주를 일제히 같이 한다든지 그런 어떤 적절한 그 창작된 것과 전통적인 것과를 조합하는 형식, 그것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何にもなくなっちゃう。 동해안 무속음악의 대중화 노력은 공연 기획뿐 아니라 음반 작업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전통음악의 음반 기획과 공연 기획의 선두주자 사운드 스페이스. 사운드 스페이스의 공동대표인 시미즈 이치로 씨는 10년 전 김덕수 사물놀이패의 일본 공연을 보고 한국 전통음악에 심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회사의 공동대표인 손하선 씨와 함께 이미 70여 개의 음반을 발매했으며 최근엔 동해안 무속 사물의 음반을 만들어 해외에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難しいことだけど、東映無足のリズムっていうのは音楽の言葉でポリリズムだから、こう一つのスペースの中にリズムをこうスモールにこう埋めていくのね。だからはっきり言うと東映無足の、絵で言うと全部カラーをいろいろなカラーをスペースをホワイトのスペースがないほど全部描いたものが東映無足。 문화예술 개관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물놀이팀은 강릉 단오제에 악사 기능 이수자들로 구성된 대관령 푸놀이 팀으로서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 강릉시에서 마련한 문화의 집 대관식. 대관령 푸너리 팀이 식전 행사에 공연에 초대됐습니다. 단장인 김명대 씨가 장고를 잡고 막내인 신세대 무당 박현수 씨가 꽹과리를 잡았습니다. 공연은 사라지는 굿판을 대신해 동해안 무속음악을 이어갈 하나의 실마리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동해안 세습물을 살릴 유일한 해답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알찬 공연일지라도 굿판의 신명을 쫓아올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무대와 공연 같은 경우는 한번 열기가 쫙 올랐다가 싹 식으면은 없어요. 근데 굿이란 건 안 그렇거든요. 굿이란 건 안 그래요. 한번 열기가 오르면 끝까지 올라요. 끝날 때까지 굿이 이제 풍을 딱 거둘 때까지 한 2박 3일, 뭐 3박 4일 굿이 끝날 때까지. 우국굿의 다음날 아침 여전히 굿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었지만 아무것도 남기고 가는 게 없습니다. 그 좋다는 의복도 다 던지고 폐물이야 돈이야 집이야 살림살이야 천가지 만가지 다 버리고 가지만 이제 주군이의 넋을 씻기고 극락으로 보내는 마지막 절차만 남았습니다. 이승과 저승을 넘나들던 신명의 순간들. 간밤에 자리를 지킨 이들에게서 홀가분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밤을 지새고도 굿판을 떠날 줄 몰랐던 할머니들. 굿판에서 들리던 할머니들의 웃음소리마저 사라진다면 굿은 영영 우리의 기억 속에나 남아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간을 대신해 노래와 음악으로서 신에게 의례를 지내온 동해안 세습무. 그 신명의 굿판이 언제 어디에서 다시 열리게 될지는 아무도 기약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김명대 씨나 현수처럼 굿판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한 그 신명의 굿판은 언제든 다시 우리 앞에 벌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